내가 사실은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이런 상처가 있다. 그래서 계약서를 하나 쓰고 혼인신고를 하는 게 어때? 라고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의 계약서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천천히 읽던 이제 아내분이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펑펑 울었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입장에 맞는 맞춤 솔루션을 제시해드리는 양나래 변호사입니다.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의 주제, 정말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 있으실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혼전 계약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워낙에 커뮤니티 같은 곳에 이혼할 때 손해보는 것들이 많다, 몇 년 살면 몇 프로 이런 이야기가 많아지고, 또 이혼 이후에 재산 분할에 대해서 다들 조금 관심을 가지고, 제가 또 아무래도 이혼 전문 변호사다 보니까 그런 많은 관심들이 더 확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사연자분도 결혼을 하기 전인데 이 혼전 계약서를 생각하고 계시다가 또 여자친구하고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연자분은요, 30대 중반이 되어가는 남자분이십니다. 그 여자친구하고는 3년 연애를 하고 결혼 이야기가 나와서 결혼 준비를 자연스럽게 하게 됐다고 하십니다. 여자친구하고는 안 맞는 게 없대요. 취미도 잘 맞고요, 성격도 잘 맞고요, 그냥 툭 하면 툭 이런 티키타카도 잘 맞고요. 그런 게 다 잘 맞아서 결혼하면 너무 행복하게 잘 살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당연히 결혼을 한다면 여자친구랑 해야지 하고 프로포즈도 하고 결혼 준비를 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사연자분이 마음속 한켠에 근데 계속 불안함이 있었대요. 왜냐면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는데 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하셔서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아주 치열하게 다투고 재산 이거 안 줄 거야, 빨리 줘야 돼, 이런 류의 다툼을 자녀의 입장에서 너무 가까이에서 다 보게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이기는 한데, 만약에 이혼하게 될 경우에 이혼 소송을 하면서 이렇게 이 돈은 나눠야 된다, 아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목격을 해서 사전에 다 예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혼자서 혼전계약서 초안을 일단 작성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혼전계약서의 초안이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결혼 전 각자 재산은 각자 소유하고요, 결혼 후에 공동으로 만든 재산만 공동재산으로 하되, 이혼하게 된다면 불륜이나 폭행 등 누구의 유책 사유가 명확하게 있지 않는 이상은 서로 위자료 주고받는 거 없이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만 반반으로 나눈다, 이런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비 남편분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그렇게 비합리적이라는 생각은 또 들지 않으셨대요. 왜냐면 어차피 결혼 전에 있었던 거는 각자의 재산이고, 결혼 후에 공동으로 형성한 것은 내가 더 급여가 많기 때문에 그걸 반반으로 나눈다는 것은 아내 입장에서도 그걸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꺼낼까 하다가 조심스럽게 술 한잔 하면서 내가 사실은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이런 상처가 있다. 그래서 계약서를 하나 쓰고 혼인신고를 하는 게 어때? 라고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의 계약서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천천히 읽던 이제 아내분이 그걸 거의 다 읽었는지 반만 읽었는지 바로 그 읽다가 이제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펑펑 울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혼을 생각하고 결혼하자는 거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결혼 생활을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이런 계약서를 적자고 할 수가 있어 하면서 엉엉 울고 그냥 그 자리를 떠서 바로 갔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분이 그 다음날 조금 침착하게 우리 사연자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혼전계약서 이야기 한 번만 더 꺼내면 나는 절대 결혼하지 않을 거야. 그대로 원래 예정된 대로 결혼을 할 것인지, 아니면 혼전계약서를 너무 써야겠다 싶어서 파혼을 할 건지, 두 가지 선택지 중에 선택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연자분이 사연을 보내주신 게 저희 채널에 있는 다른 영상도 다 보셨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결혼을 하면 재산분할할 때 손해를 본다 이런 댓글도 간혹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합리적인 내용의 계약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렇게 아내 입장에서 기분 나쁜 일인가? 이게 그렇게 말이 안 되는 계약서인가 하는 생각이 드셔서 제가 또 이제 객관을 가정한 저의 사견, 이 계약서가 그렇게 못마땅한 계약서인지 아내의 반응이 이해 가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아내가 이 혼전계약서 작성하는 것을 동의한다고 하면 미리 작성한 이 계약서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네, 아마도 이 계약서에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 채널 댓글에도 계약서를 미리 쓰고 결혼을 해야 된다. 그래야 손해보지 않는다. 이런 류의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일단, 첫 번째 질문이죠. 분명히 합리적인 계약서인데 기분 나빠하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간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거예요. 솔직하게 말해야 돼요. 저였어도 너무 화났을 것 같은데요. 받았을 때. 네. 네, 많이 화날 것 같아요. 이혼 생각하고 만나자는 거야? 그리고 뭐 내가 돈 뜯어갈까봐 그렇게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나도 돈 벌고 너도 돈 버는데 내가 돈 뜯어갈까봐 무섭냐? 이런 생각.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도 결혼을 한다면 당연히 그 100년 해로 할 생각으로 결혼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이혼이 흠이 아니라고 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고 하지만 그래도 결혼할 때의 마음가짐 자체는 내가 이 사람하고 행복하게 반려잖아요. 내 남은 인생을 이 사람하고 함께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건데 그걸 제일 처음에 들이민다는 것 자체가 좀 배신감 들 것 같아요. 나랑 같은 마음이 아닐까 싶을 것 같아. 이혼 전문 변호사의 시각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과 같이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알아요. 그 계약서가 효력이 없다는 걸. 그래서 당신이 마음 편하자면 써줄 수 있어요. 저도. 어차피 효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냥 그 자체가 싫은 거죠. 그런데 또 모르겠다. 근데 이게 진짜 어려워요. 이게 솔직한 냉정하게 말해서 자기 상황에 따라서 이 계약서를 바라보는 입장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되게 경제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돈도 많이 벌고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돈도 나보다 훨씬 못 번대. 막 이런 상황이야. 솔직히. 그러면 계약서 쓰고 싶은 생각이 저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이거는. 왜냐면 내가 정말 내 이 한 몸 갈아서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상대방이 욕심낼까? 갑자기 또 왜 이렇게 화가 나지? 그래서 이게 누구의 편을 들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아내분이 나도 똑같이 돈 반반 모아서 하고 있는데 마치 내가 무슨 돈 떼어갈 사람처럼 하는 거야. 그러면 화날 수 있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걸 다 떠나서 계약서를 받는 사실이 유쾌하진 않을 수 있다는 거는 동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반대의 경우에 계약서를 쓰고 싶어 하는 입장에 있을지라도 상대방이 빈정상할 수 있다는 것은 감내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도. 약간 커뮤니케이션 스킬이겠네. 예를 들면 우리가 그렇지! 바로 그거지! 자식. 제가 이래서 도롱이를 좋아해요. 자, 말해봐. 대학교 교양서 웨이플 전공은 못해도 이런 건 잘했어. 그래! 아이, 진짜, 잔머리가. 스카이. 어디 학교인지는 우리 도롱 PD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말을 할 수 없지만, 스카이. 말해봐. 예를 들면 우리가 결혼할 때도 혼인서약서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이런 게 신의성실 약간 이런 걸 하는 건데 그런 걸 좀 더 구체화하면서 이혼의 포커스가 아니라 결혼 전반에 대한 포커스를 다 둬가지고 우리는 어떨 땐 어떻게 하자가 이런 거를 좀 더 구체화시키는 거지. 그리고 뭐 경제에 관련해서는 뭐 공유하고 뭐 한다 이런 거면 그치. 근데 내용이 이혼을 하게 된다면 공동으로 모인 거에 반씩 나눈다. 그러면 제가 작성해도 이렇게 안 작성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당연히 쓰고 싶은 마음도 이해하나 상대방이 그걸 받고 기분 나쁜 것도 이해가 간다. 제 말의 요는 그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두 번째 질문인 것 같습니다. 효력이 있느냐? 없어요. 일단은 이혼을 전제로 한 그런 재산 분할에 대한 사항들은 이 효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재산 분할에 관한 그 청구권은 이혼을 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혼을 하지 않는 시기에 이혼을 전제로 해서 만드는 그런 합의안들은 효력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다? 효력도 없으면서 기분만 상하는 내용의 계약서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진짜. 우리 법상에도 부부 그 계약서에 대해서 조항은 있어요. 근데 뭐냐면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관리 방법을 정해서 등기소에 등기까지 하면 효력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가령 양날의 앞으로 A 아파트가 있는데 결혼하면서 A 아파트에 대한 수익, 사용 수익 처분, 소유권은 귀속은 양날의 소유로 한다라고 해가지고 등기를 하면 효력은 있겠죠. 그런데 뭐냐면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은 보통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증식되는 것들, 이 자산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특정할 수 없는 그 유동성 자산들에 대한 관리 처분, 그리고 상대방이 만약에
바람을 펴서 이혼했을 경우에 한 푼 더 주기 싫은 이런 마음, 그런 것들을 합의서로 작성하고 싶은 거예요. 혼전 계약서로. 그런데 그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도 없거니와 그런 경우 이혼할 경우에 어떻게 이혼하는데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유로 효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내용의 합의서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혼전 계약서와 관련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정답이 없습니다. 이거는 법률상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서로 믿고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살고 이러는 게 답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가 결국에는 정답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복하게 살면 좋겠네요. 네, 부디 아내분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꾸 아내분 남편분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예비 신랑이 예비 아내분인데요. 제가 입에 자꾸 남편분 아내분 게 이게 익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한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그 건의 하나만 해도 돼? 우리 채널에 너무 속상한 이야기들만 있어서 정말 러브스토리, 자랑하고 싶은 러브스토리. 저희는요 이렇게 만났고 알콩 닫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요 잘 사는 이야기도 한번 괜찮다. 근데 보내주시려나? 그분을 우리 채널 안 볼 가능성이 아 맞아. 또 몰입한다고. 과몰입. 그게 힘들 것 같은데. 진짜 러브스토리 보고 싶어요. 행복한 이야기.